안녕하세요.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청소년들의 정치 사고력 현황을 알아보고 이 형태를 개선하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장혜나입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고 또 최근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어렵거나 멀게 느끼는 것 같았고 실제로 정치적 사고력이나 참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직접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탐구 과정의 첫 번째로는 주제 정하기였는데요. 처음에는 청소년과 정치라는 넓은 주제에서 시작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 사고력과 참여 의지에 집중하기로 하고 주제를 구체화해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은 문학 만들기였는데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흥미와 선거권 확대에 대한 생각, 참여 의사 등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같은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총 37명이 참여해 주었고 응답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료 정리와 분석이었는데요. 응답 결과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여 표로 정리한 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결과 해석과 개선 방향 도출이었는데요. 설문 결과를 보니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참여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탐구 과정을 토대로 제가 느낀 점은 처음에는 정치란 주제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설문을 만들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우리가 정치와 꽤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통계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통계가 현실에 어떻게 쓰이는지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 탐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자세하게 정리해 왔는데요. 우선 제가 만든 표입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제가 한 문제 해결 방안 및 통계 처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정치 사고력 현황을 알아보고 청소년 정치 참여를 더 늘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찾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를 정리할 때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같은 통계 수치를 활용했는데요. 평균은 정체 응답 중에서 대체로 어떤 답이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분산은 답변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값입니다.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는 학생들 사이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즉 의견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이 설문 결과표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학생들 사이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즉 의견의 다양성이나 분포의 넓이를 보여준 지표입니다. 이 값이 크면 생각이 다양한 것이고 작으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설문 결과표를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전반적 태도와 관심과 태도를 분석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문항, 정치 관심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학생들은 정치에 대해서 보통에서 약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1점부터 5점까지 다양하게 나와서 학생마다 관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선거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선거 중요성에 대한 질문은 표준 편차가 낮아 대부분 학생들이 선거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학생들이 선거가 사회를 바꾸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 비판적 시각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학생이 공약이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아직 비판적 시각이 부족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치 정보 탐색 노력에 관한 문항이었는데요. 정치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는 학생은 절반 정도였고 이 부분에서 학생들마다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적극적, 누군가는 거의 안 하는 것을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 대화 증가에 관한 문항이었는데요. 선거권이 확대된 이후 정치에 대해 주변 사람과 더 많이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아 의견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은 선거권 확대 인식이었습니다. 선거권 확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거권 긍정에 대한 항목은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일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정치적 책임감입니다. 정치적 책임감에 대한 항목은 선거권이 생긴 뒤 책임감을 느낀 학생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항 사고력 향상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사고력 향상에 대한 항목에서는 선거권 확대가 정치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학생이 대체로 많다는 것을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문항은 정치 인식 변화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정치 인식 변화에 관한 항목으로는 선거권 확대가 정치 인식에 변화를 줬다고 느낀 학생들도 있었지만 변화가 크지 않다고 느낀 학생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로는 사회 참여 도움에 관한 문항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도움에 관한 항목으로는 선거권 확대가 청소년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체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요약하자면 평균이 4점대에 가까운 문항이 많은 걸로 봐서는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정치 참여, 정보 탐색, 대화 책임감 등은 표준 편차가 1 내외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마다 의견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거권 확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은 평균 이상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아직 비판적 시각이 부족하므로 비판적 사고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변화 체감이나 사회 참여 확대 효과는 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진 않는 걸로 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 총 4가지를 제안하자면 첫 번째로는 정치 선거 교육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관심이 높은 학생들도 있지만 관심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정보 탐색 및 토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정보 탐색과 대화 경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동아리, 모의 선거 등의 활동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적 사고력 강화 교육인데요. 정책이나 공약을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맞춤형 정치 참여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정책, 제안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신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듣는 3학년 학생들은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 경험과 변화 체감은 학생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탐구를 통하여 어려웠던 점은 설문 문항을 설계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그만큼 시간도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공식에 따라 설문 결과 데이터를 대입하여 계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한 다음에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설문 통계값을 계산한 후 그 숫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항이 평균이 3.35이고 표준 편차가 0.95라고 나왔을 때 이 수치가 학생들의 정치 관심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에 가까우면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을 잡기가 처음엔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한 같은 평균이라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다르면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함께 해석했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를 실제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즉 통계값 자체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 결과를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단순히 수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결과표를 해석하여 정책이나 교육 방향 등 실제적인 결론을 연결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고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우선 통계의 실제 활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공식이 실제 전문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하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3 학생이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 정보 탐색, 책임감 등에서 생각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표준 편차가 큰 문항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전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서 자료 해석 능력이 향상되었는데요. 다행히 숫자를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현실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찾으며 해결책까지 연구해라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